노래방 문이 열렸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로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보라색 원피스에 단발머리.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그 순간 제 손에서 맥주잔이 미끄러졌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제 20년 지기 친구의 아내였어요. 한지수. 술에 취한 친구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봤어요. 지수 씨도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숨기고 다른 이름을 댔습니다. 저는 윤경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친구의 아내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강민우, 올해 58세입니다. 2년 전 중소기업에서 명예퇴직한 후 지금은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아내를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독립했고 저는 매일 밤 술 취한 사람들을 태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명예퇴직 당시 받았던 퇴직금은 아내의 장례비와 병원비로 거의 다 나갔어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50대 후반의 나이에 문을 열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선택한 게 대리운전이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고 그걸로 월세 50만 원 내고 생활비 쓰면 저축은 거의 없었어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서 대리운전 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서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대학 동기 성훈이었어요. 뒤에는 다른 동기들도 서너 명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피하고 싶었어요. 제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성훈이가 제 손에 든 대리운전 명찰을 보며 뭐라고 물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한잔하자며 팔을 잡아당기는 성훈이를 거절할 틈도 없었어요. 끌려가듯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친구들이 떠들어댔지만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을 흐렸어요. 15분쯤 지나 도착한 곳은 중앙동의 한 노래방이었습니다. 홈런 노래방이라는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성훈이가 여기 도움이 될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이미 들어간 마당에 나올 수도 없었어요. 카운터에서 방을 배정받고 7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한 조명과 소파가 보였어요. 친구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고 저도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맥주를 시키고 한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문이 열리고 도우미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단발머리에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조명이 어두웠지만 얼굴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한지수. 20년 지기 친구 박태준의 아내였어요. 제 손에서 맥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맥주가 조금 흘렀어요. 성훈이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 씨도 저를 봤어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숨기고 다른 이름을 대며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술에 취한 친구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수 씨는 2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살이 빠지고 화장이 짙어져서 못 알아볼 만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 태준이 결혼식 때 봤던 그분이 맞았어요. 그때 신부 대기실에서 잠깐 인사를 나눴었죠.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지수 씨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고 어깨가 스쳤어요.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리모컨을 받아서 아무 노래나 눌렀어요. 뭘 눌렀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 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친구들은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지수 씨는 옆에서 박수를 쳐주고 술을 따라줬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지수 씨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된 걸까? 태준이는 알까? 아니, 알 리 없지. 태준이가 알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수 씨가 일어서며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친구들이 일어섰고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설 때 뒤를 돌아봤어요. 지수 씨가 혼자 잔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3차를 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지수 씨는 왜 저런 일을 하고 있을까? 태준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태준이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1년 전이었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도 지수 씨가 나왔습니다.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슬프게 웃는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대리운전을 새벽까지 하다 보니 생활 패턴이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어요. 라면을 끓여 먹으며 계속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수 씨의 얼굴, 떨리던 손, 억지로 짓던 미소. 다 보였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며 걷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하고 떨리는 목소리. 지수 씨였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죄송하다며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중앙역 2번 출구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30분 후였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수염이 지저분했습니다. 면도를 하고 머리도 빗었어요.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중앙역까지 지하철로 20분 거리였어요. 10분 일찍 도착해서 카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나자 멀리서 지수 씨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청바지에 흰 티셔츠, 야구 모자를 눌러 쓴 모습. 어젯밤의 화려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켰습니다. 지수 씨는 모자를 벗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제 놀랐죠? 지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놀랐다고 대답했어요. 태준이한테는 말 안 했냐는 물음에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수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지수 씨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태준이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IT 관련 사업이었고 처음 1년은 잘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쟁이 심해지면서 적자가 나기 시작했대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론. 닥치는 대로였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사업을 접었다고 합니다. 3년 전이었어요. 빚이 2억이었대요. 아니, 지수 씨가 아는 건 2억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더 있었다고 해요. 지수 씨 명의로도 대출받고 친척들한테도 돈 빌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다 갚았대요. 1억 5천 정도. 남은 건 5천만 원. 그걸 지수 씨 혼자 갚고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지금 뭐 하냐고 물었어요. 재기한다고 여기저기 다니긴 하는데. 지수 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은 도박이라고 했어요. 경마, 카지노, 온라인 도박. 안 해본 게 없다고 합니다. 처음엔 빚 갚으려고 시작했대요. 큰돈 벌어서 한 번에 갚겠다고요. 하지만 더 잃었습니다. 지수 씨가 번 돈도 가져다 쓰고, 그래서 지수 씨가 일을 더 해야 했대요.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했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한 달에 150만 원밖에 못 벌었대요. 그 다음엔 마트 계산원, 편의점 야간 알바. 이것저것 다 했다고 해요. 근데 빚 이자도 못 갚겠더래요. 그러다가 친구 통해서 노래방 일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6개월 전부터였어요. 처음엔 절대 못한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 독촉하고 대출 이자 밀리고 먹을 게 없었대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태준이는 모른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일한다고 했대요. 밤 11시까지 일한다고요. 지수 씨가 제발 태준이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자존심 상해서 더 도박하거나. 저는 말 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지수 씨가 안도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카페 안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우리 테이블만 조용했습니다. 지수 씨가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명예퇴직 후 아내의 급작스러운 교통사고, 장례비와 병원비로 퇴직금이 다 나간 일, 제 취업 실패가 계속된 것, 결국 대리운전을 시작한 이야기를요. 지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우리 둘 다 바닥이었어요. 50대 후반과 50대 초반.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지수 씨가 작게 웃었어요. 우리 참 비슷하네요.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와 지수 씨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안부였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별일 없었어요. 지수 씨는요? 그냥 그렇게 지내요. 짧은 문자였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2주쯤 지났을까요? 태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오랜만이다 민우야. 한잔하자. 여전히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동네 소주집에서 만났어요. 태준이는 예전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겉으로는요. 옷은 깔끔했고 시계도 비싸 보였어요. 하지만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태준이는 새 사업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사업이래요. 곧 대박 날 거라며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저는 듣는 척만 했어요. 지수 씨한테 들은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너는 뭐 하냐고. 대리운전 한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태준이가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힘들겠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말도 도와주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술자리가 끝나고 헤어질 때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요즘 카페에서 일하거든. 밤늦게까지 일해서 걱정이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힘들겠네. 응. 근데 뭐 돈이라도 벌어오니까. 태준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지수 씨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태준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태준이 만났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새 사업 준비한대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걱정돼요.
저도 걱정됐습니다. 태준이가 또 실패하면 그 빚은 누가 갚을까요? 당연히 지수 씨였어요. 며칠 후 주말이었습니다. 지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좋다고 했어요.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지수 씨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긴 머리를 늘어뜨린 모습,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말없이 강물만 바라봤습니다. 지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우 씨, 제가 이혼하려고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돌려 지수 씨를 봤어요. 지수 씨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지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을 참았는데 이젠 한계예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랑했어요. 지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태준 오빠가 멋있어 보였고 믿음직했어요. 하지만 사업 실패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술 마시고 화풀이하고 폭언하고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지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버는 돈 가져다 도박하면서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어요. 오히려 돈 더 벌어오라고 다그치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수 씨, 민우 씨. 지수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 이제 행복하고 싶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지수 씨 손을 잡았어요. 지수 씨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생기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지수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해요. 저도요. 우리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잡고 있었어요. 강변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주말마다 한강공원에서, 조용한 카페에서, 동네 공원에서 항상 사람들 눈을 피했어요. 혹시라도 아는 사람 만날까봐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수 씨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우 씨,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집주인이 월세 독촉한대요. 3개월치 밀렸다며 다음 주까지 안 내면 나가라고 했답니다. 얼마냐고 물었어요. 1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제 통장에 2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한 달치 생활비였지만 상관없었어요. 내일 만나서 드릴게요. 민우 씨, 어떻게 갚죠? 천천히 갚으면 돼요.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러면 이번 달 월세가 빠듯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수 씨를 만나 돈을 건넸어요. 지수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지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했습니다. 저도 지수 씨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월세 내고 다음 달에 또 벌어야죠. 태준이는요? 몰라요. 요즘 집에도 잘 안 들어와요. 제가 말했습니다. 노래방 일 그만두세요. 지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돈을 어떻게 벌어요? 다른 일 찾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수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지수 씨가 작게 웃었어요. 민우 씨, 저 위험한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날 저녁 지수 씨의 원룸까지 함께 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부엌과 방이 하나로 된 작은 공간.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지수 씨가 말했지만 커피를 끓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부엌에 서서 저를 바라만 봤습니다. 저도 지수 씨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 씨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깊어졌어요. 지수 씨가 제 목을 감쌌고 저는 지수 씨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있었어요. 침대로 옮겨갔습니다. 좁은 침대였지만 상관없었어요.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가 속삭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저도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20년 친구의 아내. 11살 어린 여자. 모든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수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제 품에 안겨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행복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지수 씨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수 씨를 내려다봤어요. 잠든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시련들을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주말마다 만났고 때로는 평일 저녁에도 만났어요. 항상 사람들 눈을 피했습니다. 외곽 카페, 한적한 공원, 지수 씨 원룸.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만났어요. 지수 씨는 노래방을 그만뒀습니다. 대신 동네 미용실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떳떳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대리운전 물량을 늘렸어요. 하루에 7에서 8건씩 뛰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지수 씨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어요. 2개월쯤 지났을까요? 태준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야, 좀 급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냐고 물었어요. 500만 원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태준이는 돈을 갚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미안한데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야, 친구 좀 도와줘. 급하다니까. 태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말 없어. 미안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친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보다는 태준이에 대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지수 씨한테 말했어요. 태준이가 돈 빌려달래요. 지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도박 빚이겠죠. 아마도요. 요즘 집에도 잘 안 들어와요. 카지노 다닌대요. 지수 씨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토요일 오후 지수 씨와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이것저것 고르며 걷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가 과일을 고르고 있을 때 제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민우 씨, 여기서는 괜찮아요.
아무도 몰라요. 지수 씨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계산대로 향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통로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지수 씨도 태준이를 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황급히 손을 놓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준이가 우리를 봤습니다. 멈춰 섰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 바라만 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야? 낮은 목소리였지만 분노가 느껴졌어요. 태준아. 제가 말하려는 순간 태준이의 주먹이 제 얼굴에 날아왔습니다. 휘청거렸어요. 입술이 찢어졌고 피가 났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지수 씨가 태준이를 막았지만 태준이가 지수 씨를 밀쳤어요. 지수 씨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태준이 멱살을 잡았어요. 야, 여자한테 손대지 마. 너가 뭔데? 내 여자 건드리고. 내 여자? 지수 씨를 뭐로 봤는데? 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트 직원이 달려왔고 우리를 떼어놨어요. 밖으로 나가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이었어요. 태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20년 친구가 내 아내를.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넌 지수 씨한테 뭘 했는데? 노래방 도우미 시킨 게 누군데? 태준이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지수 씨가 6개월 동안 노래방에서 일한 거 몰랐지? 태준이가 지수 씨를 돌아봤어요. 지수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그게 사실이야? 지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가 도박으로 날린 돈 갚으려고요. 태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화로 변했어요. 그래서 내 친구랑 잤어? 지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혼할 거예요. 뭐?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혼 서류 준비할게요. 태준이가 비웃었습니다. 이혼? 좋아. 네. 근데 빚은 내가 다 갚아. 그리고 저 새끼랑 잘 살아봐. 동네방네 소문 날 텐데. 태준이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지수 씨가 제 옆에 섰어요. 미안해요, 민우 씨.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동창회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민우가 태준이 와이프 건드렸대. 친구 새끼도 아니고. 나이 차이도 11살인데. 메시지가 끊임없이 왔어요. 저는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인 메시지로도 욕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친구한테 그럴 수 있냐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다 차단했습니다. 대리운전 일도 어려워졌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저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콜이 줄어들었어요. 한 달 수입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수 씨는 더 힘들었어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마트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용실 주인도 눈치를 줬습니다. 결국 일을 그만두었어요. 우리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제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딸도 소문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친구 아내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실망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수 씨도 가족들한테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전화해서 욕을 했대요. 부모님도 실망하셨다고요. 우리는 진짜 혼자가 됐습니다. 어느 저녁 지수 씨 원룸에서 만났어요. 둘 다 지쳐 있었습니다. 지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우 씨, 우리 그만 만나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민우 씨만 더 힘들어져요.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지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딸이랑도 연락 끊기고 일도 안 되고. 다 제 때문이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지수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한동안 연락하지 말아요. 서로를 위해서. 지수 씨, 제발 그래주세요. 지수 씨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 씨 원룸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아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었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지수 씨와 헤어진 후 1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저는 혼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리운전 물량을 늘렸고 새벽 배달도 시작했어요.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했습니다.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작은 치킨집을 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 동안 3천만 원을 모았어요. 월세도 꼬박꼬박 냈고 딸한테도 용돈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더니 나중엔 받아줬어요.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궁금했지만 참았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수 씨가 편하게 살았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밤마다 지수 씨 생각을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건강할까?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과일을 고르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수 씨였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지수 씨. 지수 씨가 돌아봤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우 씨.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지수 씨는 예전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표정도 밝았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민우 씨는요? 저도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어요. 잘 지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커피 한 잔 할까요? 지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1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수 씨는 이혼을 마쳤다고 했어요. 태준이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고 연락도 안 된대요. 지수 씨는 작은 미용실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빚도 거의 다 갚았대요. 이제 조금씩 살만하다고 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있다고. 치킨집 차리려고 한다고요. 지수 씨가 웃으며 축하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지수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일어섰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수 씨. 네. 저. 아직도 지수 씨 생각해요. 민우 씨.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저도요. 지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민우 씨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럼. 하지만 지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지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수 씨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희망이 생겼어요. 아직은 안 된다는 말은 나중에는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드디어 작은 치킨집을 차렸어요. 동네 구석에 있는 10평짜리 가게였습니다. 간판도 달고 주방도 꾸몄어요. 태훈의 치킨. 소박한 이름이었지만 제 가게였습니다. 개업 첫날이었어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 씨였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개업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지수 씨가 가게를 둘러봤어요. 좋네요. 정말 멋져요. 덕분이에요. 지수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 저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 네. 직원 필요하시죠?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네. 저 이제 미용실 그만뒀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민우 씨랑. 지수 씨. 당연하죠. 같이 해요. 우리는 웃으며 악수했어요. 그날부터 지수 씨는 제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받고 배달하고 청소하고 함께 일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손님들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치킨 맛있고 사장님들 친절하다고.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두 분 부부세요? 저와 지수 씨가 서로를 봤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아닌데. 곧 그럴 거예요. 손님이 축하한다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지수 씨한테 말했습니다. 지수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지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진심이에요? 네. 정말 진심이에요. 지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꼭 껴안았어요. 작은 가게 안에서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딸과 지수 씨 동생만 참석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아빠 행복하세요. 고맙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수 씨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아빠를 사랑하는 게 보인대요. 지수 씨 동생도 축복해줬습니다. 언니가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라고. 민우 씨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가게는 계속 운영했고 장사도 잘 됐어요. 빚도 다 갚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웠어요. 에필로그. 3년이 흘렀습니다. 태훈의 치킨은 이제 동네 맛집이 됐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고 배달도 바빴습니다. 저와 지수는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민우 씨 행복해요. 저도요. 처음엔 힘들었죠? 많이요. 하지만 후회 안 해요? 단 한 번도요. 저도요. 우리는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렵고 주변의 반대도 심했지만 우리는 이겨냈어요. 진심과 책임으로요. 58세와 52세.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깊었습니다. 금기를 넘었지만 떳떳했어요. 누구에게도 숨지 않았고 성실하게 살았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태준이 생각이 납니다. 20년 우정을 잃은 것이 아프긴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있었고 저는 지수를 선택했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때도 없다는 걸 배웠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고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걸 증명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